안녕하세요. 소닉의 하루일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스피드런 한 게임이니 가이드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즈 스카이 패트롤이고요. 이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테일즈 스카이 패트롤, 테일즈가 탱스코를 비행을 하면서 링을 던져서 적들을 맞추거나 아니면 링으로 각종 주변에 있는 지형이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모험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작이 많이 이질적이에요.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플라이 게이지 관리. 이 게이지가 완전히 빨간색이 돼버리면은 테일즈가 추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벽에 닿으면 테일즈가 사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플라이 게이지는 뭘로 채울 수 있냐면은 맵을 좀 진행하다 보면 사탕 아이템이 있어요. 맵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사탕처럼 생긴 아이템들이 좀 있을 텐데 요 사탕 있죠, 요거. 요 사탕을 한 칸 먹으면 조금 회복이 되고요. 두 개짜리 사탕을 먹으면은 거의 풀 회복이 된다 보시면 돼요. 거의 반 정도가 채워지는데 거의 풀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링을 던지는 버튼이 케인 기어가 버튼이 두 개 있잖아요. 에뮬레이터를 하면 이제 A나 S를 쓰실 텐데 게임 기어가 이제 A나 S 버튼을 쓸 때 물건의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그냥 링을 갖다 대면 돼요. 자, 이런 식이에요. 물건의 상호작용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링을 갖다 대면 됩니다. 헤일즈가 들고 있는 링을 요 요런 도구나 이제 장치들에 닿게 하면은 링을 닿게 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사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내가 저 장치들을 쓰런 빌드 같은 경우는 저거를 안 사용할 때 더 빠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런을 할 때 저 장치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이렇게 A나 S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돌립니다, 링을. 저러면은 이 10톤짜리도 원래는 여기 걸려가지고 테일즈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돌리면은 네, 이렇게 안 걸리고 갈 수 있어요. 10톤짜리에.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 기둥도 링이 닿자마자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A나 S를 누르고 계시면 테일즈가 링을 돌리는 동안에는 어떠한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은 사탕도 그냥 테일즈가 닿는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링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물체랑도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들이나 물체랑도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네, 사탕도 안 먹어져요. 그래서 사탕 먹을 때는 링 뺑뺑 돌리는 거 멈추시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탕도 안 먹어져요. 아, 그리고 이제 테일즈가 링을 뺑뺑 돌리는 건 도구들과의 상호작용이고 요런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요런 거라던가 이거 이제 요런 장애물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닿으면 안 돼요. 이런 종이나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만 없는 거지 테일즈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요 열차 있잖아요. 레일. 요거도 링을 닿으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A키를 한번 더 눌러서 링을 뺑뺑 돌리는 순간 상호작용이 끝나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타고 가는 것보다 내리고 그냥 테일즈가 날아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이 첫 번째 요 장치 있죠, 요거. 요 문. 요거는 이제 그냥 가면 걸려요. 그냥 가면 걸리고 이렇게 세로로 있을 때 반 정도 들어오고 다시 이제 있을 때 다시 이제 열렸을 때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이거는 지금 튜토리얼 편에서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 장치가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피하지 하면서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잖아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가 세워졌을 때 여기 테일즈를 좀 걸쳐놓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3D로 구현하려고 했던 장애물을 2D로 구현하려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거를 3D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테일즈가 일로 지나가요. 이거 위에서 본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얘가 지금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겠죠. 그쵸? 아니면은 이게 보통은 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테일즈가. 그럼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바로 얻어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멈추세요. 두 번째, 얘가 세로로 섰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자, 그럼 테일즈를 살짝 밀어 넣어서 여기 정지시키는 거고, 세 번째,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았는데 테일즈는 이미 여기 있죠. 그리고 얘가 다시 일로 돌 거란 말이야. 돌기 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일즈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얘가 돌아와서 이 모양이 되면은 이때 테일즈를 빠르게, 왜냐면 앞에 막혔던 게 없어졌잖아. 얘가 일로 넘어가면서 막혔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 테일즈를 빠르게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D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요렇게 막혀 있고, 얘가 요렇게 막혀 있는데, 우린 테일즈를 지금 요쪽에다 밀어 넣은 거고, 얘가 다시 돌아갔을 때, 테일즈는 여기 있으니까, 얘가 다시 이 모양이 되기 전에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얘가 돌면서 얻어맞아서 끝난다. 테일즈 스카이패트롤이 또 어려운 점이, 테일즈가 저런 벽 같은 거는 한 대 맞으면 바로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장애물을 피하는 원리는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또 스피드런 빌드를 보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있는 게 바로 또 히트박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물론 테일즈가 벽에 박으면 한 번에 사망하긴 하지만 지금 발이 땅에 걸쳤는데도 테일즈는 죽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죠. 히트박스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 편해요. 지금도 테일즈가 여기 살짝 닿았지만 안 죽었어요. 여기 지금도 발이 닿았지만 안 죽었습니다. 지금 또 멈추죠. 왜 그러는 걸까요? 조금 더 여기 스테이지 뒤에 가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냥 테일즈가 요렇게 그냥 몸 반 정도가 그냥 벽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은 그쵸, 또 똑같이 반 정도가 통과를 하고 이번에는 머리가 약간 통과를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의 테일즈가 부딪히면 안 되는 히트박스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방금 추리해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 테일즈가 부딪히면 안 되는 히트박스의 위치는 바로 얼굴의 아래쪽 절반 정도입니다. 테일즈의 히트박스는 한 여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의 절반 한 아래쪽? 여기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벽에. 여기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넓게 퍼져 있는 장애물은 그냥 얘 테일즈가 닿는 즉시 여기가 봤기 때문에 벽에 닿는 판정이 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테일즈의 히트박스는 벽에 닿는 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히트박스가 조금 넓어요. 그런데, 아니, 생각보다 히트박스가 조금 넓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벽은 그냥 하반신 정도는 걸쳐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히트박스란 말이죠. 네, 그냥 테일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지금 대충 그릴게요. 그냥 꼬리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날아다닌다 치면은, 한 요 절반, 얼굴의 한 절반 정도만 히트박스, 여기만 닿지 않으면 된다, 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얼굴의 한 절반 정도만, 요 테일즈 밑에, 여기서 절반에서, 네, 요 정도? 테일즈 흰색 부분? 여기가 그냥 한, 요 정도의 그냥 히트박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를 테일즈가 닿지 않게, 벽에 닿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벽에 안 닿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은 히트박스의 개념을 알면은 쓰런 빌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테일즈가 어디를 맞으면 안 되는지 이걸 먼저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좀 더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테일즈 스카이패트롤이라는 게임은 한 대 맞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대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벽은 즉사가 맞지만 벽이 아닌 다른 물체에 맞으면은 A나 S키를 연타하다 보면 테일즈가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그게 가능할 때는 플라이 게이지가 남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플라이 게이지가
남아있을 때 테일즈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 게이지가 남아있을 때 테일즈가 맞고 이때 A나 S를 계속 연타를 하다 보면 테일즈가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네, 이런 식이죠. 여기서 이제 실수로 맞아요, 테일즈가. 만약에 실수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A나 S를 빠르게 연타하다 보면 다시 저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처럼 즉사 판정이 아닌 경우 이렇게 맞아요. 벽에 맞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벽처럼 바로 테일즈를 즉사 판정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맞고 테일즈가 중심을 잃었을 때 A나 S를 빠르게 연타를 하면은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테일즈는 껌뻑껌뻑거리면서 무적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무적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다가 몇 대 맞는다고 하더라도 좌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A나 S를 연타하다 보면은 다시 균형을 잡는 게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이를 이용한 글리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런 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테일즈가 한 대 맞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A나 S를 연타해서 균형을 잡을 때는 중요한 건 껌벅껌벅거리면서 무적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는 벽에 닿아도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자, 그 글리치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 대 맞고 균형을 잡고 바로 벽을 통과하죠. 이런 식으로. 무적 시간 동안에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글리치죠, 일종의. 맞고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A나 S를 연타해서 균형을 잡는 데 성공을 하고 바로 그대로 오른쪽 아래로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적 상태를 이용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무적 상태를 이용해서 그냥 벽을 원래는 다음은 즉사죠. 근데 지금 무슨 상태죠? 무적 상태예요, 테일즈가. 테일즈가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통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러 맞는 것도 빌드에 있어요. 일부러 맞고 좀 빠르게 거쳐가기 곤란한 구간에서는 일부러 한 대 맞고 이렇게 벽을 뚫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주면 좋은 빌드입니다. 자, 이 게임의 대략적인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의 공격 방법은 이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격 방법은 당연히 링을 던져요. 어떻게 A나 S를 누르면 링을 던집니다. 이게 균형 잡을 때 A나 S를 연타하면은 한 대 맞고 A나 S를 연타하면은 다시 균형을 잡는 거고 평상시에 A나 S를 연타하면 링을 던져요. 그리고 꾹 누르면은 장애물 회피 또는 이제 상호작용 거부 이거고 아무튼 A나 S를 누르면은 이렇게 링을 던져서 적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제 보스를 때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적을 공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을 한 대 공격해서 네,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적을. 특히 보스 같은 거는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좋거든요. 날아다니는 이 보스를 A나 S로 가까이 있을 때 돌리다 보면 빠르게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거도. 그러니까 A나 S가 상호작용 거부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보스전 상대는 달라요. 위치를 잘 맞춘 상태에서 보스한테 A를 던지고 이 상태에서 A나 S를 한번 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보스를 잡아다가 던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링 던져서 때리는 것보다 데미지가 조금 더 세요, 얘가. 그래서 스러너들은 진짜 보스전까지 깎는 분들은 이것까지 때리고 저는 좀 안전하게 해가지고 이걸 많이 트라이 하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은 링을 던져서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보스를 잡아서 땅바닥에 내다 꽂거나 아 그리고 링 던지는 거는 위랑 아래도 가능해요. 앞으로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향키랑 조합을 해서 오른쪽이랑 위를 같이 누르면 위쪽 대각선으로 오른쪽이랑 아래를 같이 누르면 아래쪽 대각선으로 링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런해야 될 때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은 안 그렇지만 이거 스피드런 할 때는 60프레임으로 맞추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 퓨전 에뮬레이터 썼는데 에뮬레이터 쓸 때는 스피드런 할 때는 규정 가이드라인에 이제 FPS가 있어요. 무조건 60프레임 맞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최대 가속으로 돌려놓고 스피드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스카이 페트롤 튜토리얼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테일즈 스카이팩트를 본격적인 스테이지 분석, 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